제가 그렇게 된 거는 한종선 선배와의 만남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한종선 선배님은 제가 국회에서 거의 막내 시절인 2012년, 2013년부터 국회 앞에서 형제복전 사건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앞을 무수히 많이 지나갔지만 사실 형제복전 사건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고 이 사건의 중요성, 이 사건의 엄중함을 잘 이해하지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그 이전에 좀 인연을 맺고 같이 작업을 했던 한 장애인 단체에서 형제복전 사건에 다시 주목을 하게 되면서 한종선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랑 좀 특별한 인연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한종선 선배님이 형제복전에 끌려간 날이 1984년 10월 16일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똑똑히 기억을 하냐면은 그게 바로 제가 태어난 날, 제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난 날 한종선 선배님은 정말 인생의 비극적인 날이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정말 뭐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고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뭐 감히 책임진다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사건을 이제 오래 붙잡고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그래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법이라던가 진실화해위원회 2기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진화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말 긴 입법 투쟁이 계속됐고요. 그래서 저도 늘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싸움에 최대한 연대하면서 또 입법 노동자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제 노력은 정말 뭐 1푼도 되지 않고 사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 또 다른 과거사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노고 덕분에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진실화해위원회 2기가 재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제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덕분에 이번 1심 판결도 나올 수 있었던 건데요. 제가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도왔다기보다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야 하고 그분들과 계속 같이 일을 하면서 입법 노동자로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도 잘 버틸 수 있었고 인생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하필 그날 그때에 그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런 엄청난 불운을 겪고 평생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가의 폭력이나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생긴 재난 사건들이 한 사람의 얼마나 긴 인생에 비극을 끼치고 트라우마를 남기는가를 정말 알고는 있었지만 생생히 배울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 또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피해 생존자들이 다 형제복전 사건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지금도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개개인에 불과한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진상규명을 해내는 걸 보면서 법이란 무엇이고 이 법을 추동하는 사람의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정말 많이 배우고 오히려 제가 국민들과 법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런 계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제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정치를 해나가야 하는지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준 사건입니다.